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아포란형. 참, 이번 시간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날짐승에 대해서 이제 봉황하고, 학하고, 거위, 이런 이제, 어, 금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거위죠, 거위. 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봉황 앞에다가 금아 대신에 봉황을 쓰면은 봉황포란형이 되죠. 근데 보통 비봉포란형 맞을까요? 틀릴까요? 봉황포란형이 맞을까요? 비봉포란형이 맞을까요? 비봉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봉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봉황이 알을 품는데 날아가면서 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봉포란형이다 하는 것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법상으로도. 그래서 봉황포란형이다 되는데 비봉포란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봉귀소형은 돼요. 집으로 날라 들어온다 했을 때 비봉귀소형은 되는데 비봉포란형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날아가면서 어떻게 알을 품겠어요, 그죠? 알을 품으로 들어온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알을 품으로 온다? 알을 품고 있는 봉황이란 뜻이죠. 그래서 봉황포란형, 금화포란형. 자, 보통 이제 거위하고 봉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거위는 굉장히 두툼하고 크고, 그다음에 봉황은 약간 날렵하죠. 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산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부하죠. 이렇게 후부한 게 이게 이제 봉황 이게 거위라는 거예요. 거위가 여기 알이 있네요, 그죠? 알이 있는데 하나는 밑에다 슬을 쓰고 가운데다 혈이 있고 젤로 위에도 있는데 실은 여기서는 젤로 위에 가운데에 옆에다 이제 아래다 쓸 때는 항상 옆에다 쓴다라는 말 하죠. 옆이라는 것은 이제 보조개의 옆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름 할 때 우리가 둥그름 하면은 계면이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란 같은 경우는 겉이 어때요? 어, 둥그르기 때문에 움푹 오목하게 들어가거나 나와야지만이 계면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계면이 안 됐기 때문에 옆이다. 그러니까 위에가 살짝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혈에서 찾을 때 이제 알 위에다 쓸 때는 옆에 쓴다 할 때는 이 위에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얘기죠. 이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돌중미와 돌 중에서 돌에 둥그름한 돌혈에서는 위에가 살짝 들어간 곳 여기가 혈이다. 그러니까 와중미돌이라는 것은 이제 와혈에서는 약간 온폭한 데서는 어때요? 약간 올라온 데가 혈이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갖다가 보면 여기다 쓴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산도는 조씨의 산도이다. 조씨의 조이다. 자, 어떻게 됐냐? 큰아들은 먼저 과거에 등장하여 발복하고, 큰아들은 발복을 하고, 후에 작은 아들이 발복하여 과거에 등재하였다.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이 전부 다 등재를 했네요. 발복을 했네요. 그런데 가운데 아들은 낙태한 부인이 나왔다. 자, 아들이 낙태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어, 야- 입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낙태했다. 그러니까 안 좋죠, 그죠? 사람이 왕하지 못하고 나중에 역시 청가에서는 과거에 등재하지 못했다는 게 가운데 자손이 잘못됐네요. 낙태했다 하는 얘기죠. 자, 벼슬은 모두 주효의 일반 관료에 이르지 않았다. 즉, 알 위에 가운데는 하나의 혈은 분리하다. 그게 위에 있는 혈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알 위에다 때는 알 제일 위에 젤로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들어간 것 옆에다가 화장을 한다. 여기다가 혀를 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최원정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알을 중심을 뚫으면 상한다. 즉 항상 거북이도 돼요. 거북이도 이렇게 등구름하죠. 그래서 거북이도 등을 뚫으면 거북이도 죽는다. 자, 알 역시도 완벽하게 뚫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알을 할 때는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낮게 묻고 위에다가 많이 덮어줘야 돼요. 이게 깊게 뚫으면 안 돼, 이게. 뚫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혀를 쓸 수는 있는데 깊게 뚫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깨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기가 억목한 엽을 취하도록 단지 기만 취한다는 얘기는 살짝 이게 보통 우리가 1m 일반 청광작업에서 1m 한 70에서 1m 50에서 60, 70까지도 쓰죠. 깊게 쓸 때는 1m 80까지 쓰는데 이게 알 같은 데는 1m 50까지 1m 이상 내려가 버리면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게 한 6, 70 정도, 5, 60 정도 낮게 묻어야 돼요. 낮게. 그래서 깊게 누르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운데 아들이 낙태한 이유 아까 위에서 가운데 아들이 낙태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명당 앞에 큰 산 아래 작은 산 언덕이 있다는 게 큰 산 밑에 작은 산이 이렇게 빈도로 쌓여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아이가 배면서 아이가 떨어지는 형세다 해서 이 타태라고 그래요. 타태. 이게 작은 언덕이 이제 쌓인 걸 퇴부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가 낙태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산이 크게 있으면 큰 밑에 이렇게 둔덕이 있어요. 흙 둔덕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둥그렇게 쌓여 있으면 아하 이것은 이 집안의 아이가 낙태를 하겠구나. 낙태한다는 건 뭘까요? 절손되는 거죠. 아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또 거의의 형은 토성이 변한 것이 많다. 즉 마찬가지죠. 이 위가 토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토성이라는 거예요. 토성. 이게 거의는 거의 토성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학이나 봉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금성체잖아요. 이렇게 금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는 거의 약간 평평해요. 평평해. 이게 거의는 토성체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금성과 수성만 있다. 이게 여기가 지금 그렇죠. 금성체 있고 수성체 있으니까 보통 금수상간이다 하죠. 귀가 나타나죠. 수려하죠. 그다음에 만약 전부 다 금성체가 된다면은 무관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금과 토, 금성체하고 또 토성체가 된다면 부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이건 나중에 이제 오성천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뒤에 봅시다. 자, 거위, 안, 학, 봉황도 마찬가지죠. 자, 거위나 기러기나 학이나 이러한 종류들은 같은 종류인데 살찐 것은 거위가 살이 많았죠. 그다음에 살찌고 짧은 것은 기러기, 그다음에 청수하고 깨끗하고 얇고 날렵한 것 이것은 학으로 불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학을 갖다가 또 봉황으로도 나누죠. 봉황의 형태를 갖다가 학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뚱뚱한 것은 거위더라 하는 것. 이 세 가지 형태를 갖다가 무령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자, 그다음에 학의 응성은 학이나 거위나 이러한 새의 형태의 응성, 앞에 응성이라는 것은 명당이나 조안산에 있어야 될 사격들은 뭐냐? 난, 난이 뭐죠? 이게 알이나 곡식, 속, 조, 초풀, 지당, 연못, 그다음에 호황 이런 것들이 앞에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거위가 있으니까 앞에 여기 알이 있죠. 알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거의 학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세 번째로 그다음에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횡령이 지나가는 곳에 일절이 가운데로 떨어져. 자, 무슨 얘기냐면 횡령이죠. 이게 횡령입수예요. 횡령이란 건 뭐예요? 용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서 혀를 맺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혀를 맺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혁명이에요. 그때 뒤에 귀성이 있어야 된다, 낙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이게 용이 옆으로 가는데, 횡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고 횡령입수라고 그래요. 그죠? 자, 횡령이 지나가는 곳에 일절이 가운데로 떨어져. 일절이 떨어졌다. 자, 여기에서 바로 떨어져서 혀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바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하나가 횡령으로 가다가
하나의 성봉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의 봉우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밑에서 혈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맺어야 돼. 이것이 없고 바로 여기서는 혈이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성봉이 있고 그 다음에 혈을 맺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봉을 일으켜 비록 2절이라도 역시 지킬 가능하다. 자, 우리가 보통 1절에서 이게 1절에서는 혈을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1절로 횡령, 직용은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직용입수 즉 잠깐만요. 자, 직룡입수라는 뭐예요?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또 내려와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맺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럴 때는 직룡입수할 때는 바로 내려와서 상관이 없어요. 일절에서 맺어도 돼요. 일절에서 일절이 없어도 돼요. 근데 횡룡입수일 때는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는 맺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성봉을 이루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혀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직용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절에서는 횡령입수에서는 1절에서 바로 맺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맺는 거죠? 2절이 돼야 돼. 그러니까 1절, 2절이라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밑에 성봉이 하나 있고 여 밑에다가 여기서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횡령입수니까 1절에서 맺을 수 없다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바로 맺을 수는 없다.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로.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맺을 수는 없다. 횡령에서. 횡령일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갔으면 다시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의 봉우리가 있고 그 밑에서 내려와서 혀를 맺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산에 가면은 위에 조산용부터 내려오는 게 많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직용일 경우에는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근데 횡령일 때는 절대 하나의 성봉을 일으키고 일절이 하나의 성봉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야지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찾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횡령해서 바로 밑에 내려서 맺는 경우 이것은 혀를 쓸 수가 없다. 당연히 하나의 봉우리를 맺고 그 밑에서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만약 성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용맥이 없으니 천혈이 불가능하다.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땅은 횡령의 중간에서 곡으로 일봉이 나와 따로 성신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2절이라도 2, 3절이라도 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심이 삼중으로 들어와 입혀냈다. 하나, 둘, 셋. 이게 또 여기 또 계산 전심했죠? 그리고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후부하게 금성체하고 수성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수상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아래다 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진사가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횡령입수일 때, 횡령일 때는 항상 바로 내려와서 하나의 바로 내려와서는 혈을 쓸 수가 없고 하나의 성봉을 맺고 그 밑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보통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거 이제 옥수중경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이런 얘기들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자, 한번 형상혈수로 봅시다. 자, 금화포란형인데 형상으로 보니까 금화포란이더라. 자, 왜 금화라고 했느냐? 후부하게 생겼기 때문에 거위로 본 것이다. 자, 그러니까 혈은 어디에 써야 된다? 혈은 알이 있으니까 아래 옆에다 쓴다. 즉 꼭대기에 제일 위에 원폭 들어간 옆에다 쓴다. 그래서 알을 깊게 뚫으면 안 된다는 것을 했고요. 이 상형은 어때요? 금, 금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어차피 이것은 귀지요. 다 귀. 그죠? 귀가 나타나겠죠? 형상에서도.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치가 있느냐. 자, 내기하고 외기를 살펴볼게요. 자, 내기 볼까요? 자, 내기는 살찌고 긴 것은 거의 얘기죠. 전체적으로 금수상관이다. 즉,
금성체에서 수성체로 해서 금수상간으로 나왔더라. 그다음에 횡룡에 아까 얘기했죠. 횡룡에서 일절에서 밑으로 내려서 됐더라 하는 것들 이것도 얘기했죠. 그러므로 진사가 나왔다. 내기. 그다음에 외기는 어때요? 외기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알도 있고요. 이 내기가. 그다음에 외기는 앞에 타태룡이 있고 그다음에 복두가 있죠. 복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문장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여기도 첨봉이 있네요. 문필봉이. 그러니까 문장의 기운이 있더라. 자, 물도 완벽하게 합수 저기 앞을 조당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내기도 역시 문장가, 외기도 역시 문장가인데 실제로 여기서 혀를 갖다가 가운데다 쓴 사람은 다 발복을 하지만은 위나 밑에는 안 되겠죠. 자, 그 얘기가 어떠한 경험, 어떠한 발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 자, 이것은 조씨의 조이다. 큰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작은 아들은 나중에 발복했다. 등재했다. 근데 가운데 아들은 낙태했다. 왜 낙태했느냐? 앞에 타태룡 모양의 이러한 사격이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알 위에 이 가운데다가 쓰는 사람은 굉장히 발복을 했지만은 그 위에다가 혈처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다 쓴 사람은 벼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상을 보고 이러한 형상에서 이러한 이치 내기와 외기를 따져서 누가 발복을 했고 누가 했는지 이상수 자 그다음에 상에서 리를 찾고 리에서 수를 찾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금아호란형